박노인께서는 평생 땀과 눈물로 일군 유통업체를 은퇴 후에도 손에서 놓지 않으셨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실은 몸이 허락하는 한 이 회사만큼은 끝까지 지키고 싶으셨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그곳은 박노인께서 세상을 살아온 이유이자 꿈의 터전이었습니다. 아들 명의로 회사는 바뀌었지만 실상은 여전히 박노인의 손끝에서 모든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곁에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특히 며느리 수연 씨는 바쁜 아들을 대신해 회사 살림을 도맡아보는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의 격리 업무부터 거래처 관리까지 수연 씨가 책임지는 부분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단정한 옷차림으로 밝은 미소를 지으며 직원들과 거래처 사람들을 맞으셨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수연 씨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오갔습니다. 이른 아침 박노인께서 출근하자 수연 씨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버님, 좋은 아침이십니다. 오늘 거래처 서류 확인하셔야 하는데 책상 위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눈빛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박노인께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수연아. 늘 고맙구나. 내 덕분에 내가 한결 마음이 놓이는구나. 그 말씀에는 깊은 신뢰가 묻어나왔습니다. 수연 씨는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버님,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요. 회사 살림을 맡은 사람이니 책임감을 가지고 챙기겠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박노인의 마음 한켠에는 알 수 없는 찜찜함이 남았습니다. 언젠가부터 수연 씨의 눈길이 박노인을 향할 때마다 무언가를 감추는 듯한 기운이 느껴지곤 하셨습니다. 박노인께서는 사무실에 들어와 책상 위에 서류철을 펼치셨습니다. 거래처별 입금 내역서와 대출 기록 등이 꼼꼼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모두 깔끔했지만 평생 장사를 하며 돈 냄새 하나로 사람을 구분하실 줄 아는 박노인의 촉이 작은 이상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장부 한 귀퉁이에 찍힌 도장이 유난히 눈에 밟히셨습니다. 수연이가 대신 처리한 것인가? 박노인께서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장부를 덮으셨습니다. 점심시간 사무실 복도에 거래처 직원이 찾아와 인사를 드렸습니다. 사장님, 지난달 대금 건 때문에요. 수연 씨께서 처리해 주셨다고 하셔서 확인차 들렀습니다. 거래처 직원의 얼굴에는 수연 씨에 대한 신뢰가 가득 묻어나 있었습니다. 박노인께서는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네, 수연이가 꼼꼼하니까 잘 처리했을 겁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의문이 조용히 피어오르셨습니다. 언제부턴가 회사의 거래가 조금씩 꼬이는 느낌이 들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창가로 오후 햇살이 비치자 박노인께서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지 않으면 세상 살기가 참 어렵지. 하지만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만큼은 더 고통스럽지. 그렇게 생각하시며 한숨을 길게 내쉬셨습니다. 다시 눈을 뜨시자 창밖의 햇살이 더욱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노인의 가슴 한켠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박노인께서는 그날 오후 회사 장부를 한 장 한 장 들춰보며 눈길을 바쁘게 옮기셨습니다. 사무실 안은 정적이 감돌았고 종이장 넘기는 소리만이 묵직한 공기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돈과 거래로 살아오신 분이셨기에 숫자 하나하나에도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장부를 훑어보시던 박노인께서는 잠시 손끝을 멈추셨습니다. 거래처별 대금 결제 내역에서 미묘하게 날짜가 엇갈려 있는 부분이 눈에 띄셨습니다.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매입과 매출이 정확히 들어맞던 부분이었는데 며칠 사이에 입금 날짜가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박노인께서는 안경 너머로 서류를 뚫어지게 바라보셨습니다. 이게 어쩐 일인가? 작은 혼잣말이 낮게 흘러나오셨습니다. 박노인께서는 서류 한 장 한 장을 천천히 넘기며 수연 씨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는 페이지를 찾으셨습니다. 그녀가 담당한 입출금 결제 서류에는 급히 처리라는 메모가 자주 붙어 있었고 도장도 서둘러 찍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평소라면 꼼꼼하다는 이유로 넘어가셨을 부분이었지만 박노인께서는 가슴 한켠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수연 씨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버님, 오후에 은행 업무 처리한 내용 보고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늘 그렇듯 공손했지만 어디선가 묘한 긴장감이 엿보였습니다.
박 노인께서는 고개를 들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수연아. 앉아서 얘기해보거라. 수연 씨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아 서류처를 펼쳤습니다. 아버님, 지난주에 말씀하신 거래처 대금 일부가 예정일보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거래처에서 사정이 있어 며칠 뒤로 미뤄달라고 부탁해서요. 괜찮으시겠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묻어났습니다. 박 노인께서는 잠시 서류를 들여다보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이런 건 미리 알려줘야 하지 않겠니?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으셨습니다. 수연 씨는 살짝 당황한 듯 웃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너무 바빠서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한결같이 공손했지만 박 노인께서는 그녀의 시선이 잠시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알겠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생기면 바로 얘기해 주렴. 박 노인께서는 낮게 말씀하시며 서류를 덮으셨습니다. 수연 씨는 서둘러 자리를 일어나며 아버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녁 준비하러 먼저 가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사무실을 나서셨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진 뒤에도 박 노인께서는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그동안 믿고 맡겨온 며느리였기에 더더욱 마음이 무거우셨습니다. 박 노인께서는 사무실 창가로 걸어가 창문을 열어 바깥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지만 가슴 한켠에는 묵직한 의문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수연이가 설마 그럴 리 없지. 하지만 이상하구나. 아무리 바쁘다 해도 보고 없이 진행할 일이 아닌데. 마음속에서 자꾸만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박 노인께서는 다시 책상 앞으로 돌아오셔서 장부를 펼치셨습니다. 도장은 분명 자신의 것이 맞았지만 묘하게 서류 처리 방식이 달라진 느낌이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속이면 그 흔적이 반드시 남는다는 옛 장사꾼의 촉이 강하게 고개를 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촉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셨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사무실 창가에 붉은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박 노인께서는 천천히 장부를 덮으며 작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믿음이란 게 이렇게도 위태로운 것이었구나. 그 목소리는 바람처럼 낮게 흘러나오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눈빛은 결연한 결심으로 서서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 노인께서는 이튿날 새벽녘 잠이 오지 않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사무실 불을 켜자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책상 위를 비추었습니다. 어제 수연 씨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거래처에서 며칠 늦춰달라고 부탁드렸다는 그 말이 이상하게도 귀에 맴도셨습니다. 평생 장사를 하며 사람의 얼굴과 말투 하나로 진심을 꿰뚫어 보시던 촉이 이번에도 작게 경고음을 울리고 계셨습니다. 박 노인께서는 서류처를 꺼내셔서 거래처별 대금 입출금 내역을 하나하나 대조해 보셨습니다. 숫자 옆에 찍힌 도장이 유난히 눈에 밟히셨습니다. 급히 처리, 긴급 승인이라는 메모가 붙은 서류들이 연달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늘 수연 씨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꼼꼼하다고 넘어가셨을 부분이었지만 오늘따라 그 메모가 유독 눈에 밟히셨습니다. 장부에는 분명 거래처에서 입금이 되었다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 회사 통장에는 같은 날 입금 기록이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제야 박 노인께서는 가슴께가 철렁 내려앉으셨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다며 낮게 혼잣말처럼 흘러나온 목소리가 사무실 안을 무겁게 감싸셨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수연 씨가 들어오셨습니다. 아버님, 아침부터 일찍 나오셨네요. 무슨 서류를 그렇게 보고 계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밝았지만 그 안에서 미묘한 떨림이 느껴지셨습니다. 박 노인께서는 그녀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혹시 이 거래처 대금 입금 내역이 왜 이렇게 늦어진 건지 설명 좀 해줄 수 있겠니? 장부에는 입금됐다고 표시돼 있는데 실제로는 회사 통장에 입금 기록이 없구나. 수연 씨는 잠시 멈칫하시더니 곧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버님, 그거요. 거래처에서 사정이 생겨서 직접 현금으로 결제해 주셨는데 제가 미처 입금 처리를 못했어요. 오늘 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녀는 잔잔히 웃으셨지만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 노인께서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먼저 보고부터 하렴. 특히 회사 돈과 관련된 건 내 허락 없이 처리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하셨습니다. 수연 씨는 고개를 숙이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네, 아버님.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그녀가 사무실을 나간 뒤에도 박노인께서는 서류철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계셨습니다. 현금 결제라니 거래처가 왜 굳이 현금으로만 결제했을까? 머릿속에 수많은 의문이 파도처럼 밀려오셨습니다. 박노인께서는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창밖에는 어느새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묵직한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수연이가 아니길 바랐지만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만일 그렇다면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결심이 그의 눈빛에 서려 있었습니다. 박노인께서는 다시 안경을 쓰시고 서류철을 가슴에 안으셨습니다. 오늘 은행에 직접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마음을 관통하셨습니다. 그렇게 다짐하시며 문을 나서실 때 그 발걸음은 평생의 믿음을 시험하려는 사람의 무거운 발걸음처럼 천천히 그러나 단단히 내려앉으셨습니다. 박노인께서는 이른 아침부터 회사 문을 나서셨습니다. 손에는 전날 밤 정리하신 서류철이 들려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 계셨습니다. 회사 앞 도로를 따라 늘 함께 다니시던 거래처와 은행으로 향하실 때 그 발걸음은 한층 더 무거우셨습니다. 먼저 찾으신 곳은 회사와 거래가 잦은 거래처 사무실이었습니다. 박노인께서 직접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 입금 내역을 확인해보고 싶다고 말씀드리자 담당자는 서류를 가져와 박노인 앞에 내밀었습니다. 담당자는 박 사장님, 저희는 지난주에 예정일에 맞춰서 모든 대금을 입금 완료했으며 수연 씨께서 직접 오셔서 확인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노인께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께가 철렁 내려앉으셨습니다. 담당자의 눈빛에는 한 점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수연 씨가 직접 결제 처리를 마쳤다고 분명히 말했으며 박노인은 거래처의 신뢰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거래처에서 나와 은행으로 향하셨습니다. 평생 거래해온 지점장이 박노인을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박 사장님, 오늘은 어쩐 일로 이렇게 일찍 방문하셨냐며 물으시기에 박노인께서는 담담한 얼굴로 서류철을 내미셨습니다. 혹시 제 도장이 찍힌 대출 서류와 계좌 입출금 내역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고 말씀드리자 지점장은 잠시 표정을 굳히셨습니다. 잠시 후 지점장이 가져온 서류에는 박노인의 도장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장의 위치와 글자의 배열, 잉크 번짐까지 박노인께서 기억하시는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게다가 박노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낯선 계좌로 이체된 기록이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이 계좌가 상조회비로 처리되었다고 수연 씨가 설명하셨다고 말했지만 은행 내부 감사팀에서는 이미 몇 차례 도박장 계좌로 의심되는 거래라고 분류되었다고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박노인께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끝이 싸늘해지셨습니다. 상조회비라면서 도박장 계좌로 이체했다니 믿고 맡긴 며느리가 그럴 줄은 상상도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평생 장사를 하며 세상의 냉혹함을 배워오신 분이셨기에 마음을 다잡으셨습니다. 이젠 더 이상 눈 감아줄 수도 없겠다고 결심이 서셨습니다. 서류를 손에 쥔 채 은행을 나서시며 햇살이 유난히 눈부시게 느껴지셨습니다. 그 빛이 따가웠지만 동시에 차갑게 느껴지셨습니다. 믿음이라는 두 글자가 머릿속에서 무겁게 내려앉으셨습니다. 이제 회사도 가족도 모든 걸 걸고서라도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으셨습니다. 회사로 돌아오시자마자 박노인께서는 곧장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그셨습니다. 책상 위에 은행 서류와 거래처, 대금 내역을 나란히 펼치셨습니다. 서류 곳곳에 찍힌 도장과 수연 씨의 사인이 박노인께는 차가운 배신처럼 느껴지셨습니다. 그동안 이 회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지탱해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셨습니다. 이제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겠다고 결심이 굳어지셨습니다. 서류철을 정리한 뒤 박노인께서는 의자에 깊게 기대어 눈을 감으셨습니다. 가슴께가 쿵쾅거리며 불규칙하게 뛰셨습니다. 그 심장 소리가 마치 가족의 이름을 지키겠다는 마지막 각오처럼 들리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뜨시며 생각하셨습니다.
수연이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지만 이제는 내 손으로 매듭을 지어야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오늘 저녁 온 가족을 모아 모든 진실을 드러내야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박노인께서는 그날 밤 온 가족을 거실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식탁 위에는 은행에서 받아온 서류철과 거래처에서 확인한 장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여전히 뻔뻔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도 아내도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시선을 떨구고 있었습니다. 박노인께서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을 들어 올리시며 낮은 목소리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수연아, 내가 회사 돈을 빼돌려 도박에 사용한 사실, 내 도장을 몰래 찍어 대출을 받은 사실, 그리고 거래처 돈까지 가로챈 사실을 모두 확인했단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방안을 가르는 바람처럼 서늘하게 들리셨습니다. 수연 씨는 입꼬리를 비틀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님, 아직도 그 돈 때문에 그러세요? 내가 어떻게든 회사 살리려고 돈 돌린 거잖아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없었으면 이 회사 진작에 망했을걸요. 아버님이 도장 찍으라고 해서 찍은 거 아니에요? 이제 와서 왜 나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소리는 독처럼 날카롭고 오만하기까지 했습니다. 박노인께서는 아들의 시선을 느끼며 한숨을 고르셨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결연하셨습니다. 수연아, 내가 한 짓은 가족을 배신한 것도 모자라서 회사까지 팔아먹으려 한 것이나 다름없단다. 그는 손끝으로 서류철을 꾹 눌러가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이 서류에 내가 몰래 내 도장을 찍어 담보로 잡은 것도 확인했단다. 그리고 이 돈들이 고스란히 도박장 계좌로 들어간 사실도 확인했단다. 수연 씨는 피식 웃으며 박노인을 노려보았습니다. 도박 좀 한 게 뭐가 그렇게 큰 죄예요? 회사 돈이니까 회사 위에서 굴린 거고 조금 잃은 건 다음에 따서 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님도 사업하셨으면 돈 돌릴 줄 아셔야죠. 내가 밤낮 없이 거래처 뛰어다니면서 돈 벌어온 건 왜 말 안 하세요? 다들 나 없으면 회사가 굴러가지도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박노인께서는 한동안 입을 다무셨다가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내가 그렇게까지 뻔뻔하게 나올 줄은 몰랐다. 하지만 나는 끝까지 이 회사를 지킬 거다. 그리고 내가 저지른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다.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분노가 실려 있었습니다.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수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연 아버님이 이렇게까지 직접 확인하고 오셨는데도 아직도 거짓말을 하겠다는 거냐? 너 정말 이 집안을 망치려고 작정한 거냐?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아들을 향해 코웃음을 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럼 신고라도 하시든가요? 아버님이 경찰 부르시면 회사 이미지 박살나는 거 모르세요? 거래처도 다 나가떨어질 텐데요. 그 꼴 보고도 살 수 있겠냐고요? 아버님, 저한테 감히 그럴 수 있으시겠어요? 박노인께서는 고개를 떨구었다가 천천히 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그건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나는 지금이라도 내 양심과 회사를 위해서 경찰에 신고할 거다. 그리고 이 회사는 내가 아닌 믿음으로 세워온 내 회사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히 굳은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끝까지 가보자는 거죠? 저도 질 수 없으니까요. 아버님, 그 용기로 나한테 이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서늘하게 떨렸습니다. 박노인께서는 눈을 감았다가 뜨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끝까지 가보자꾸나. 반드시 내가 저지른 죗값을 치르게 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한층 더 굳세고 흔들림 없으셨습니다. 박노인께서는 다음날 새벽부터 경찰서에 제출할 자료를 꼼꼼히 정리하셨습니다. 손에는 수연 씨의 도박장 계좌 입금 내역, 거래처 확인서, 그리고 자신의 도장이 무단으로 사용된 증거 서류까지 꼭 쥐고 계셨습니다. 회사 문서함 위에는 평생의 땀과 눈물이 깃든 회사의 도장이 얌전히 놓여 있었지만 그 도장에 찍힌 서류들이 이렇게 독이 되어 돌아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하셨습니다. 오전이 되자 박노인께서는 회사로 돌아와 온 가족을 회의실로 부르셨습니다. 수연 씨는 여전히 당당한 표정으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두 눈에는 후회는커녕 오히려 박노인을 비웃는 듯한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자리에 앉으며 팔짱을 끼고 박노인을 노려보았습니다. 아버님, 또 뭘 확인하셨다는 거예요? 어제도 그랬지만 그렇게 해서 회사가 굴러가겠어요?
내가 없으면 다들 밥줄 끊기는 거 모르세요? 당신이랑 거래처 한 번이라도 직접 뛰어다니신 적 있어요? 박노인께서는 고개를 떨구셨다가 서류철을 천천히 들어올리셨습니다. 수연아, 내가 한 짓은 회사 돈을 빼돌려 도박에 탕진한 것뿐만 아니라 내 이름으로 담보를 걸어 대출까지 받은 배신이었다. 내가 회사 살리겠다고 한 게 아니라 이 회사를 내 주머니 채우는 수단으로 만든 거였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하셨습니다. 수연 씨는 이를 악물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아버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난리세요. 회사 돈이니까 회사 위에서 돈 돌린 거고 조금 잃은 건 다음에 따서 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없었으면 회사는 진작에 문 닫았을걸요. 박노인께서는 눈빛이 매서워지셨습니다. 수연아, 내가 없었으면 회사는 이렇게까지 더럽혀지지도 않았을 거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교묘하게 나를 속였는지 경찰과 은행, 거래처까지 다 확인했다. 수연 씨는 박노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경찰이요? 아버님, 정말 그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나한테 이 회사 다 걸려 있는데. 그 꼴 보고도 살아남을 수 있으시겠어요? 박노인께서는 숨을 고르시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게 회사 이미지가 조금은 상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나는 내 죄를 덮고 살아갈 자신이 없다. 이 회사는 내 평생의 땀과 믿음으로 세운 곳이다.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을 더럽힌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때 경찰관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인사를 했습니다. 박 사장님, 신고 접수 확인차 왔습니다. 수연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지금 경찰 부르셨어요? 나한테 이럴 수 있으세요? 박노인께서는 서류철을 경찰관에게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안에 다 증거가 들어있습니다. 제 며느리가 회사 돈을 횡령하고 도박 자금으로 쓴 내역입니다. 제 이름까지 도용해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제 가족, 제 회사, 그리고 제 양심을 위해서라도 더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수연 씨는 경찰관에게 팔을 붙잡히며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후회하실 거예요. 나 없으면 이 회사 끝장나는 거 모르세요? 경찰차 안에서 절규하는 수연 씨의 목소리가 회의실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박노인께서는 떨리는 손끝으로 도장을 바라보시며 긴 숨을 내쉬셨습니다. 이 도장, 이 회사, 그리고 내 이름까지. 이 모든 걸 믿음으로 지켜온 세월이 허망하게 느껴지셨지만 동시에 결연한 의지가 다시금 타올랐습니다. 그는 경찰관에게 서류철을 맡기며 고개를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이가 한 죄는 반드시 죗값을 받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 회사와 제 가족을 다시 믿음으로 세워나가야겠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안을 울리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노인께서는 경찰 조사 결과를 받아든 순간 모든 진실이 밝혀졌음을 확신하셨습니다. 며느리 수연 씨가 회사 돈을 도박으로 탕진한 기록, 회사 명의와 자신의 도장을 도용해 대출까지 받아 회사까지 위태롭게 만든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셨습니다. 박노인께서는 몸이 부르르 떨렸지만 결코 눈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마무리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계셨습니다. 박노인께서는 가족들을 거실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 앞에는 고개를 떨군 수연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당당하던 그녀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은 잿빛으로 질려 있었습니다. 아들도 고개를 숙인 채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박노인께서는 가족들에게는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수연이가 한 짓은 가족과 회사를 모두 배신한 거다. 이제 내가 직접 말해봐라. 잘못한 게 있으면 모두 털어놓고 용서를 구해야 할 때다. 수연 씨는 얼굴이 더 창백해져 손끝을 떨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회사 돈을 도박으로 쓴 것도 도장 도용한 것도 다 제 잘못입니다. 앞으로 평생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박노인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다시 뜨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내가 나한테 어떤 상처를 준 줄 아느냐? 이 회사가 내 평생의 땀과 피로 일군 터전이다. 그런데 내가 그 믿음을 배신했다. 이제 와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쉬운 줄 아느냐?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셨습니다. 수연 씨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님 앞에 100번이고 1000번이고 사죄하겠습니다.
손끝이 부르르 떨리며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박노인께서는 고개를 떨군 수연 씨를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연민과 분노 그리고 허망함이 뒤섞여 계셨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흐른 뒤 박노인께서는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그 죗값은 달게 받거라. 회사 돈을 도박에 쓴 죗값, 도장 도용으로 회사를 위험에 빠뜨린 죗값, 그 모든 죗값을 법적으로도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반드시 치러야 한다. 수연 씨는 흐느끼며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예, 아버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경찰 조사도 받고 재판도 받겠습니다. 그 모든 죗값을 달게 받겠습니다. 박노인께서는 눈을 감으셨다가 다시 뜨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이 회사도 이 가족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나는 내가 죗값을 치르고 나서라도 반성하며 살길 바란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다. 그날 밤 경찰서에서 수연 씨가 연행되어 나가는 모습을 박노인께서는 묵묵히 지켜보셨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작고 초라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회사와 가족이 다시 새로워질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이 박노인의 가슴에 피어나셨습니다. 박노인께서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셔서도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경찰서로 연행되어 가는 수연 씨의 초라한 뒷모습이 자꾸 눈앞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 며느리였고 가족이었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켠이 시리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잘못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결심이 굳게 자리하셨습니다. 이튿날 아침 회사 문을 여시며 박노인께서는 사무실 한가운데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회사 문서함에 고이 모셔두었던 도장을 바라보시며 손끝이 잠시 떨리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도장을 더 이상 함부로 내어주지 않겠다는 결심이 단단히 서셨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씩 출근하며 박노인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함께 지키겠습니다. 박노인께서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시며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 회사가 다시 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의 믿음에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박노인께서는 가족들을 거실로 부르셨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조용히 고개를 떨군 채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박노인께서는 가족들에게는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수연이도 죗값을 받게 됐다. 내가 힘들고 괴로워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회사 지킬 거다. 너희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아들은 고개를 들고 단단히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다시는 이런 일 없게 저도 더 책임지고 배우겠습니다. 아내도 두 손을 모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가족만큼은 서로 지키면서 살아갑시다. 박노인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눈가가 젖어오르는 것을 애써 참으셨습니다. 그래, 우리가 서로 믿고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그날 밤 빈 사무실에 홀로 앉아 계신 박노인께서는 창밖의 불빛을 바라보셨습니다. 멀리 거래처 간판들이 하나둘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들이 마치 새로운 희망처럼 느껴지셨습니다. 박노인께서는 도장을 살며시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사람의 믿음으로 회사를 지키겠습니다. 더 이상 배신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창밖의 밤하늘에 별빛이 하나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의 눈빛도 별빛처럼 반짝이며 결연히 빛나고 계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아침이 올 것이라는 믿음이 가슴 깊이 자리하셨습니다.